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준비하고 잘 세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설 명절 때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리풍치 파워 블로거이신 국가혁신포럼 정현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쉽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아마도 뭐 그냥 1심에서도 그죠? 이렇게 뭐 크게 예상과 빗나가지 않게 그냥 뭐 김경수 경남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1심에서 현장에서 구속됐단 말이에요. 법정 구속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 같은 경우가 지금 망연자실해 하면서 네. 좀 여러 가지 언행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1심 판결에서 구속되었는지 보다도 현재 민주당의 어떤 행보를 보면요. 그야말로 그 성창호 부장판사죠. 네, 성창호. 예, 성창호 부장판사. 이 성판사가 이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소위 사법 적폐 세력의 도전이었다. 뭐 이렇게 규정하면서 삼권 분립을 흔들고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갖다가 흔든 듯한 도를 넘어선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네. 김경수가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현역 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최측근이죠. 최측근으로서 선거 때 수행을 했던 단장이었단 말이죠. 차기 대권주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법정에서 구속을 했다?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 범죄를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드러난 거 있잖아요. 검찰에서 이렇게 밝히기 어려운 부분을 되게 밝혀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김경수 일당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공범이 되어가지고 한 그 내용을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에 8만 건의 기사를 드루킹 일당한테 전달을 해서 그거를 8,840만 건을 다음과 네이버와 네이츠의 그 포탈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를 누르거나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 기사에 최소한 1,000건을 댓글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사 하나에 1,000건이 들어가는 것은 그 기사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 도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게 불법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완전 불법 선거가 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지난 대선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어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이 선을 캐보면은 그럴 수 있다. 라고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경수 구속은 그냥 그 사람 한 개인이 구속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의 존폐가 사활이 걸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2심, 3심으로 가서 확정적인 판결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까지도 흔들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네.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까지 가서 이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예, 예. 의원총회를 열면서 거기서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예, 예.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법정에서 나온 저걸로 볼 때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죠. 예. 왜냐하면 법정에서 드루킹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 드루킹이 나온 내용이 경공모, 예, 경공모라고 하는 그 발음이 어려워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게 어려워서 불편하다고 해서 예. 경인모라고 바꿨잖아요. 예. 경제보다 경인선. 경인선. 예, 예. 그래서 경인선에 김정숙 여사가 예, 예. 가서 뭐 봉용사로 떠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그 얘기는 영부인도 문 대통령도 당연히 알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드루킹 일당 이럴 때 지금 이 사건으로 드루킹 일당이 6명이 구속됐거든요. 예. 거기에 김경수가 포함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연락했던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지금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이번 사건 이게 구속된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과 이 전체 한 그룹이 같은 공범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이 제2의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쇠를 걸고 이걸 판결 거부, 재판 거부까지 지금 들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들도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지난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심스러운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은 마지막 그죠? 그렇죠. 당고심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물론. 되지 않는 한에는 예. 아직은 뭐 죄인은 아니니까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나 이게 이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예. 그 어떤 그 헌정 질서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면 사실관계 제대로 밝혀져서 죄가 있다면 그죠? 엄정하게 그죠? 처벌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좀 냉정하게 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이것을 판결한 그 성창호 판사가 네. 부장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합의 32부에 이제 부장 판사로서 이걸 예, 판결을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그 장관을 구속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에 예. 대한 판결을 했는 것을 볼 때는 지금 2년으로 법정 구속한 거는 형량을 엄청 적게 예. 했다는 얘기죠. 네. 위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 속에 그걸 감수하고 이걸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저 사람도 이제 성창호 부장 판사도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그래도 너무도 증거가 확실하고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최소한의 판결을 내린 게 저는 그렇다. 2년이라고 보는 것이지 예.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저 증거는 지금 8,840만 건 저거보다 10배, 20배 더 많을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동안에 기억나신지 모르지만은 예. 그 느릅나무 출판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경찰이 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나중에 마지못해 가서 했죠. 그쵸. 그 다음 보세요. 2017년 3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예. 수상하다고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5월 5일 날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걸 덮었어요. 그리고 11월경에 그 사건을 덮어버리고 없던 걸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렇게 조직적으로 권력에서 은폐된 사건을 어떻게 저걸 밝혀내요. 살아있는 권력이 예. 있는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제2의 특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 사건을 덮었던 검사들, 그 다음에 경찰 그때 그 이주민 이거 경찰청장인가요? 그때 서울청장이? 예. 이 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죠. 왜 거기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정된 이 판결이라면은 다 공범인 거거든요. 예. 전부 공범이죠.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1심이 일단 끝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서 증거와 법리 공방을 벌여가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건 그거대로 지켜보면 되는데 저희가 한편 또 안타깝고 안타깝고 궁금한 거는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법정 구속 사태의 일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잘 알다시피 민주당과 현 정부에는 지난 386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386 운동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부심이 되게 크고 네. 자기들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은 그냥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인데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에 하나인 법치주의를 흔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오면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삼권분립과 헌법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과연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요. 나라를 갖다가 유지하고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 자체가 헌법 가치이고 어떤 법적 질서인데 이것들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흔들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가운데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그런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현 정권의 이 집권 세력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예. 사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예. 대단한 하나의 소득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까지 민주주의 하면서 그걸 핑계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왔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전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또 응분의 조치가 따라져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 권력이 뭐 이쪽으로 넘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부분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아마 정리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권과 비교하면 최근까지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이 운동권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법치를 부정한다. 뭐 헌법 질서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그들이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갖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곧바로 뭐가 민주당 내에 구성이 되냐면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네. 박주민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사법 적폐 세력의 도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치를 완전히 뭉기는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고 네. 저는 설 연휴 동안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가치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치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네. 문제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자기네 마음대로 해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기억나신지 모르지만은 그 KBS하고 MBC 방송국 안에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 민간적인 그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막 잘라내고 예,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는 짓들이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지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개인이 권리와 그 인권 침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볼 때는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번 이 김경수 구속 사건, 이것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 하나의 그 계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일련의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예. 여당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실망감이 왜 크냐면요. 네. 이 정부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고 어느 정부보다도 정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드러난 사건들 보면 지난 정부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예. 또 어떤 것들은 너무나 강도 높게 법치라든가 헌정 질서를 갖다가 무시함에 따라 오히려 더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 것은 이제 1심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1심이 끝나고 법정 구속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올 상반기까지 2심, 3심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랬을 때 2심, 3심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얻은 정권인데, 이 김경수 사건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많잖아요. 불법으로 이 정권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물러났을 경우에, 아니면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그들이 받을 불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 제3의 촛불까지도 동원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다음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그 담당 판사한테도 어마어마한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진리와 정의를 가릴 수는 없겠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네. 게, 레임덕이 오면은 판사들도 판단력이 있거든요. 네. 정권 초기에는 권력에 저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섰을지 몰라도, 아직도 그래도 정의에 이 저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사회에 안 썩은 곳이 그래도 법원이에요. 이 사회에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집단을 볼 때는 가장 깨끗한 데가 그래도 공무원 집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집단 중에 그래도 가장 깨끗한 데가 법원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그 성창호 부장판사의 그 판결도 굉장한 역사적인 판결을 해낸 것이고, 물론 엄청난 압박을 받고 그 정도의 선고밖에는 안 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판결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아마 이것을 뒤엎는 것은 아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다 느끼고 다 이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이걸 아니라고 뒤엎을 그런 법전이 있을까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적폐 청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적폐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폐 청산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 적폐청산의 칼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베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1심이 끝났습니다만 2심, 3심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설 연휴 잘 준비하고 잘 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상식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만리풍치 파워블로거 국가혁신포럼 정현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